지난주에 몽골 팀들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질의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 이제 이거를 포기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나눠드렸는데요. 옆에 빈칸이어야 돼요. 쌤들이 가진 것은. 저는 이제 칸 채워놨고, 그 다음에 밴드를 한번 열어보세요. 밴드 열어보면, 우리 밴드에 제가 사진첩에 이 원판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원판 사진. 그 원판 사진을 열어서 옆에서 확대해 가면서 한자도 봐야 되니까, 이거 복사해 놓은 거는 한자가 희미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제1강이라고 했지만, 아까 서로는 삶의 여정에서의 만남, 역사의 길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풀었고, 이번에는 이제 직접 이쪽 지역에 대한 지리와 수계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반도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저 백두산 찾아지죠. 백두산이 찾아지는데, 저 백두산에서부터 빨간 줄을 타고 쭉 내려오시면 어디에서 끝나나요? 지리산에 끝나요? 저기에 지금 부산 왼쪽에 부산 위에 금정산이 있고 왼쪽에 분산이라고 써 있나 봐요. 사실은 저기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가 큰 의미로 백두대간 하면 백두산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산줄기는 끊겨 있는 게 아니고 김해 을숙도 있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천왕봉에서 여기까지는 낙남정맥이라고 그래요. 낙동강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낙남정맥이라고 하는 우리 용어로는. 그리고 호남정맥을 타고 여기 장수 영치산에서 이 성수단을 거쳐서 지난 마이산으로 북이산으로 거쳐가지고 이 모래째 쪽에서 한 가닥이 내려오면 이게 호남정맥이거든요. 무등산을 거쳐서 보성으로 와가지고 순천 이 조계산 쪽으로 와서 오면 광양 백운산에서 끝나는 산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양 백운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내려오면 망독포구까지 내려옵니다. 이 망독포구에 윤동주 유고 가옥이 있는 곳이에요. 역사 유적지가 있는 곳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산줄기를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산줄기를 올라타면 물을 안 건너고 백두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산줄기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산줄기는 물을 나누는 거예요. 산줄기가 물을 자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뭐 노령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마철령산맥 뭐. 얘네들은 막 강을 잘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산 체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1900년대 초에 일본인이 지질조사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오늘까지 쓰여서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저는 그런 정맥 얘기나 정맥이 아니라 그 산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딘지를 구분도 못하는 걸 써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별 안 돼요.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우리 산줄기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매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 백두산에서 착 타고 내려오면 지리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 산줄기에서 더 끝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백두대간이 쭉 타고 와서 지리산까지 연결이 된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산줄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끝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산줄기 개념을 파악한 뒤로는 사고를 우리가 북쪽으로 올리자. 백두산에서만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럼 백두산에서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거를 관심을 갖자고 하는 의도로 자 이게 이제 몽골, 중국, 대한민국, 또 북한, 또 저 위에 러시아 연해주 일대 보이죠? 이게 연해주예요. 여기가 이 위로는 하바로프스크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의 극동 러시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시베리아의 동시베리아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되는 러시아 쪽은 아래는 연해주 그리고 저 위에 이렇게 폭 튀어나오는 데 있죠? 이 부분 보여요? 네, 이게 우스리 강이에요. 이게 아무르강, 흑룡강이에요. 두 개가 여기서 만나요. 딱. 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하바로프스크가 있어요. 1918년 최초로 우리 한인사회당 결성이 그러니까 1925년 조선공산당이 태동되기 전에 우리의 사회주의의 단체는 해외에서 건립이 됩니다. 그게 한인사회당이에요. 미리 제가 도울 김용옥 선생의 독립운동사 10부작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스탄케비치 들어보셨죠? 김 알렉산드리아. 그 김 알렉산드리아와 이동희 선생이 돼서 만든 한인사회당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 바로 저 하바롭스크에서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는 김 알렉산드리아 스탄케비치의 집무실하고 거기만 이제 했는데 이번에 갈 때는 한인사회당 결성지를 꼭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현지 대표님한테. 그래서 그 한인사회당 결성지가 이 러시아 일대의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지도를 보면 몽골, 중국,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 중국의 한족이나 만주족이나 또 몽골, 금나라 여진, 이런 족들이 차지했던 시기보다 우리 민족이 차지했던 시기가 훨씬 역사적으로 길었던 그게 우리의 만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연해주와 이제 하바롭스크 주가 있다고 하면, 이 드넓은 이 유라시아 동쪽의 산줄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뭘까요? 요거. 고산지대나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고원지대나 사막지대.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기 티베트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게 몽골 남부 고비입니다. 이쪽이 알타이 산맥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내려오는 게 우랄 산맥이 있는데 나중에 아마 지형도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야를 한반도의 백두산에서 남으로 내려오는데 자꾸 시야를 국한시키지 말고 시야를 위로 펼쳐가라. 그럼 백두산에서 이렇게 많은 곳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물 안 만나고 이렇게 다 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물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만주라고 하는 곳, 연해주라고 하는 곳에 이곳은 우리 민족의 고토라고 하는 잊을 수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갖고 가야 할 인식이에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독립전쟁의 공간이고 그 뒤로 분단돼서 지금 상황이 돼 있고 그 안에 일제 역사 왜곡, 거기에 부안회등한 중국의 또 고대사 왜곡,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공간에 쓰여 있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받아올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우리 한반도의 산줄기와 물줄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나 몽골이나 러시아나 우리나라나 산악지대에서 평야로 나오는 구간까지의 물줄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안반을 뚫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 안반을 뚫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 다 산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깊은 계곡에서. 그러니까 평야로 나오면 달라져요. 예를 들어 황하처럼 수없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저 양자강 쪽으로 갔다가 더 북쪽에
천진 쪽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산동성에서 약간 위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평야지대는 과거의 홍수나 비가 오게 되면 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고, 산은 스스로 뭐를 나눠요? 고개를 나눠요. 산자 분수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 그래서 이 산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자연의 경계이지만 국가 간의 경계이기도 했고, 그러죠? 물과 산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곳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섬진강 유역이고, 여기는 금강 유역이고, 이쪽은 없지만 여기가 바로 호남 평야인 동진강, 만경강 유역이 됩니다. 색칠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색칠한 이곳을 유역이라고 해요. 다 같이 유역. 그러면 이건 무슨 유역이에요? 여기는? 자, 이 유역이라고 하는 말은 터진 데 있죠? 터진 대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안에 가둬진 면적, 이걸 집수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모인 물이 강 하구로 나가죠. 그 안에 모여있는 산 경계를 우리가 유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한강 유역이 엄청나게 넓죠. 그러니까 이 한강이 범람하면 이 김포 쪽, 강화도로 가는 이 김포 쪽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물이 위험하게 되죠. 거기다 밀물까지 엮어진다. 그러면 거꾸로 물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위험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댐도 많이 받고 상류 쪽에 다 그렇게 해온 거죠. 이런 걸 수리라고 그래요. 수리. 자, 그러면 한강 유역에는 요 산줄기에 의해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강 유역, 북한강 유역이 되고, 청평, 팔당이 있는데 남양주, 양수리, 거기서 두 물이 합해져 가지고 서울을 W자로 통과한 뒤에 김포로 해서 강화 해협을 통해서 서해로 나가는 게 한강 유역입니다. 자, 그러면 대동강 유역 보세요. 찾아지죠? 대동강도 물줄기가 두 개예요. 크게 남한강, 북한강처럼. 그래서 만나서 서해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청천강 유역이겠죠? 자, 그러면 압록강 유역은 어디예요? 우리가 압록강을 배워요. 압록강의 출발은 백두산이 아닙니다. 백두산이 아니고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이 가장 긴 물줄기예요. 북한에서 올라갑니다. 백두산 저기잖아요. 저기서 오는 거 여기서 가는 거 훨씬 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압록강이에요. 그러면 압록강 유역에는 지금 한반도 쪽만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저쪽은 없잖아요. 이제 안 그랬잖아. 저쪽을 자꾸 그리려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만강 유역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쪽으로도 두만강 유역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란강, 그 해란강이 화룡의 청산리 전투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 내려와서 용정으로 해서 이렇게 가요. 연길로. 그럼 연길 이쪽에서는 포니 합통하라고 하는 강이 해란강을 합합니다. 그걸 합해와서 두만강 회룡 쪽에 와서 다시 봉오동에서 오는 물 합해가지고 두만강으로 들어가요. 이 모두가 다 두만강 유역이에요. 얼마나 넓겠어요. 자, 이게 압록강 하구고 두만강 하구고, 이 두만강 하구 쪽을 우리가 갑니다. 훈춘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다 이쪽 유역에 있습니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 유역이 전부 저쪽으로 나가죠. 삼강이. 그리고 여기 지금 빼먹었는데 영산강이 하나 있는데 영산강 어떻게 빠졌어요. 영산강 유역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서 섬진강과 낙동강이 두 개가 남으로 가죠. 나머지 서해로 가고 두만강이 동해로 갑니다. 우리의 강들은 이렇게 물의 흐름을 갖고 있다. 그거를 산줄기가 나누는 거예요. 저 위로 압록강 유역, 저 위로 두만강 유역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지도는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알타이 산맥 보이나요? 여기 우랄 산맥이에요.
이렇게 북동에서 남서로 내려오는 우랄 산맥이고, 알타이 산맥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북서 남동 방향으로 알타이 산맥은 펼쳐지고, 우랄 산맥은 북동 남서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고비예요. 사막이, 고비라는 말이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가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이칼로 많이 들어봤죠? 바이칼호가 여기 있어요. 바이칼호의 물은 몽골에서 들어가지만 물은 저쪽으로 북극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긴 거리를. 그리고 여기 아무르강 보이죠? 이 아무르강의 출발도 울란바토르의 바로 동쪽에 있어요. 출발지가. 그게 오눈강인데, 이 오눈강에 그 유명한 테무친, 징기스칸이 그 오눈강에서 성장을 해서 몽골 전역을 통합한 뒤에 유럽 정벌을 나가게 되는 출발지가 바로 오눈강입니다. 그 오눈강이 아무르강, 흉룡강의 출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몽골 가는 분들에겐 제가 이 아무르라고 하는 대기획 세 편으로 연결된 걸 밴드에 올려놓고 시청하라고 했는데, 우리 연해주 가는 분도 제가 이제 올려놓을게요. 자, 이쪽에 보면 우리 압록강, 두만강 지역의 산악지역, 백두산이니까 산악지역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연해주 일대에 커다란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연해주와 저 하바르부스크주에 걸쳐 있는 북쪽으로.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지도인데요. 이 지도 제가 띄워놨습니다. 초창기 말때 제가 한국해라고 했는데 지금 일본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지도는 물줄기를 잘 보여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실습을 합니다. 저 몽골 쪽 보세요. 산줄기 막 잘 보일 거예요. 바이카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저건 홉스굴이라고 하는 호수인데, 몽골 여행 때 중요한, 많이 알려진 곳이 왼쪽에. 요걸로 하면 안 보일 거예요. 얘가 언제 그렇게 가버렸대? 이게 화면이라, TV 화면이라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홉스굴이에요. 바이카로고. 그러면 여기 물줄기를 보면 요 산을 경계로 요 물은 흑룡강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경계로 나는 거예요. 요건 바이칼로 가는 거고, 이건 흑룡강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몽골 고원에서도 산줄기에 의해서 물이 하나는 오치케로 가느냐, 북극 쪽으로 가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산줄기 하나가 그렇게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오묘하죠. 여기를 우리가 실습을, 이 부분을 이제 해볼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저하고 이제 바레만 유학여행, 중국 서쪽으로 가는 바레만 유학여행을 하면 주로 이쪽 지역에 대한 물줄기를 실습을 하고 떠납니다. 우리는 이제 이쪽 동북 쪽이 주가 되는데, 어쨌든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 표를 꺼내시고 제가 이제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4번 보이죠? 14번. 자, 위에 14번, 제일 오른쪽 위에 14번 보이죠? 그 14번이 아무르예요. 아무르강. 그러면 왼쪽 칸에 14번에다가 아무르강을 쓰면 됩니다. 제가 이 수계체제를 만든 거는 14번 앞에 1번에서 13번까지는 전부 아무르강의 지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용어인지? 14번이 모든 앞에 1번에서 13번까지를 다 합하면 14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4번이 아무르강이면 나머지 1번부터 13번은 전부 아무르강의 지류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찾아봐요. 14번 아래까지 있는 쪽이 아무르강 위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 1번 보이죠? 1번이 케를렌강이에요. 케를렌강. 이거를 못 따라오시는 분은 휴대폰 밴드에 제가 이걸 써놓은 걸 올려놨어요. 이걸 기록해 놓은 걸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놓치면. 이걸 다 칸 채우는 걸 올려놨다고, 밴드에. 자, 그 1번이 지금 케를렌강 또는 헤를렌강 발음 차이인데, 케냐, 헤냐는 케를렌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실카예요. 실카강인데,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네, 그래서 몽골 지역에 지금 현재, 몽골이라는 나라 아니에요.
요 지금 자주색으로 칠한 곳이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국경선의 왼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2번이 바로 실카강인데 그 실카강의 왼편 산줄기, 물줄기가 하나 있죠. 이렇게 아래로. 네. 네, 요것이 오논강이에요. 오논강. 이게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이제. 흐릿한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 교육하려고 여기에 지리와 역사적인 것들을 전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이 오논강이 여긴데, 요게 오논강이에요, 요거. 그 위가 인고다란 강이에요. 두 물줄기 합해서 실카강이 되는데, 그거는 칸이 없으니까 측면에다가 그냥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내년에 혹시 뭐 저 따라서 몽골 또 가시고 싶은 분들은 잘 배워두세요. 자, 그래서 1번이 케를렌강, 2번이 실카강인데 그 실카강은 위에 게 인고다, 밑에가 오논강인데 그 오논강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면 여기가 울란바토르예요. 이게 여기가 울란바토르니까 바로 코 옆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는 톨강이라고 해서 바이카로로 들어가는 강이 있는데 그건 톨강인데 전혀 다르죠.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쭉 가다 보면 3번 보세요. 이제 3번. 3번이 바로 제야강입니다. 이 제야강은 1921년 6월 28일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바로 이 자유시 참변인데 이 자유시 참변은 사회주의의 어떤 방향성, 하나는